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시가 이 시내 보도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자제를 그러니까 제한을 좀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시내 보도를 좀 지나치게 네. 차지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좀 네. 허가를 자제하는 등 이 관리를 좀 강화한다 이런 방침을 좀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 또 민원이 많이 빈발함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 보도 저명 행사할 때는 허가를 좀 자제한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또 주요 보도 저명 승인 때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등을 반드시 좀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매뉴얼을 각 자치구에 또 배부를 하기도 해서 자치구와 또 협의도 또 원만하게 돼야 되는 이런 점들도 문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글쎄요, 또 반드시 또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할 때도 이제 물품 사용에도 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또 역시 이런 것도 좀 제재를 가하는 좀 더 시위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이 아마 좀 더 많이 생기고 반면에 이제 통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이런 방침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아마 서울 세종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과거에 보도에서 대형 환경 관련 패널을 경북 구미시가 설치했던 이런 사례라든지 혹은 지난 9월에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월드피스라는 단체가 SFC 그러니까 서울 파이낸스 센터 그 건물 앞에서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좀 다량으로 설치를 해서 보행에 좀 많이 불편을 줬던 이런 사례, 혹은 쌍용자동차 노조가 이 덕수궁 앞에서 시위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통행이 좀 많이 불편했던 이런 점들을 네. 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상당히 줬지만은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집회의 자유라든가 네.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그건데 이제 표현의 자유는 사실 자유민주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권리인데 하지만 다른 시민들의 어떤 보행권이라든지 네. 안전권 혹은 이동권 같은 것도 역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임에도 분명하죠. 때문에 이 권리와 권리가 좀 충돌할 때 이걸 네. 좀 중재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제한을 어디까지나 할 것이냐가 이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한다면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 선은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혹시나 좀 악용될 사례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럴 많이 네. 사회가 민주화됐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관변단체 시위 집회 같은 건 허용을 하고 나머지 집회는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2013년 서울에서 혹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회 시위를 허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벌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 편안함 이런 것도 좀 고려는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서울시는 그 시민들의 보행 권리 이것도 좀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위를 다 막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시위를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좀 최소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도 저명 행사를 가능한 좀 자제를 하게 하고 네. 대신 공원이라든지 광장 이런 데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이런 방침이고요. 또 보도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그 보도 한쪽으로만 주로 이제 저명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피켓이라든지 혹은 네. 여러 가지 설치물들을 좀 보도 한쪽으로만 좀 몰아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통행하는 데는 적어도 좀 불편함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을 보면은 네. 이게 신고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허가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약간 얼큰한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반대쪽 논리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이 네.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자유를 당연히 가지게 되고, 이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뭐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네. 주어진 것인데, 다만 이제 하위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이게 점용하는, 그래서 교통을 좀 방해하는 이런 행위, 그 도로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는 행위들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좀 있고요. 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법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집회용품 이외에 뭐 천막 같은 불법 점용물은 사용할 수 네.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물론 이제 상위 큰 개념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을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좀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안에서는 또 시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뭐 네. 청와대 안에서도 뭐 시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어느 정도는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출입자님 말씀드리니까 상위법, 하위법 얘기하니까요. 네. 이 그러한 사례도 혹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가 이제 보도위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 것을 제안을 네. 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해라. 네. 근데 거기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난리 쓰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집회를 한 주최 측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네. 관청에서 제한한 거 아니냐. 네. 그 소송이 걸릴 우려, 아무래도 하위법이니까 예.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있었고 네. 그 개정된 과정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보면 신고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신고가 30일부터 그러니까 시위 30일부터 이틀 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고를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디에서 이제 몰아서 다 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역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서울시와 관련해서 뭐 소송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 경찰이 집회 시위의 소음 규제 기준을 하향하는 방침을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청이 지난달에 그 소음 규제를 좀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집회가 좀 자주 열리는 뭐 서울광장이라든지 청계광장 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주택가나 학교가 아닌 지역의 그 소음 데시벨 그러니까 소음 상한선이 주간에는 80 그리고 야간에는 70 데시벨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5 데시벨씩 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5하고 65 데시벨로 좀 낮춘다는 건데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그렇겠네요. 게 네. 왜냐하면 사실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면요 소음 데시벨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이 어떤 뭐 소음 규제도 좀 지나치게 낮은 건데 여기다 더 낮춘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그냥 시위를 좀 제한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보도권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네. 보행권. 보행권. 네. 보행권이라는 게 뭐 법률적인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어떤 다른 측면의 권리 같은데 네, 네, 네. 보행권이 이제 중요하고 네. 언제든지 시민들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집회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네.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네. 알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권리인데요. 이 두 가지의 권리들이 충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글쎄 일단 같은 뭐, 예, 맥락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네. 한데, 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뭐 시위나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집회 시위하면 누구도 뭐 막거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네. 누구도 또 볼 수 없는 곳에서 시위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일 테고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제 생각에는 네.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권리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제한받는 것, 불편함을 좀 겪는 거는 조금은 이해를 할 만한 이런 입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는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경우인데 그 왜 똘레랑스라고 해서 다른 이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좀 감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하철이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정도 늦어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노조에서 않는 파업을 해도 그쪽에서 다 양해가 그런 것까지, 되더라고요. 예, 양해를 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뉴욕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제한된 구역 안에서 폴리스 라인 안에서만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되고 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뭐 확성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또 엄격하게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걸 또 비교해 본다면 또 우리나라가 너무 좀 이게 좀 놔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른 이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네. 조금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그 보행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울시도 맞습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서울시 아마 그 주요 도로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광장 주변의 도로들을 아마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주말이라든지 뭐 평일 저녁 시간대 운행하기 힘드시다는 거를 거의 대부분 경찰 버스가 그 차선 한두 개 정도는 다 맞습니다. 점령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는 있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좀 제기하셨을 텐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좀. 사실 이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고 또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CCTV로 네. 그 현장들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보면은 시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2-3시간 정도 도로를 점거하게 되면 네. 뭐 차량이 통제가 그렇죠. 완전 예, 그냥 예, 다 예. 막혀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답답하시겠죠. 마음도 예. 드는데 이제 좀 이 시행이 언제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그 경찰청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소음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는 이제 아직은 좀 의견을 좀 더 모아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끝으로 요 말씀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정말로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뭐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광고를 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시위에 나서는 분들은 대개는 그런 방법을 하기 힘든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없는 내기 사람들이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네. 조금 듭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런 네. 문제하고 또 한번 얘기도 해보고 네.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내고 네. 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진 편집장이었습니다.